안녕하세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수영 연구위원과 심윤보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은행산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은행의 수익성은 기업과 가계부문의 높은 대출 증가에 힘입어 이자이익이 증가하였고, 내년 3월까지 재연장된 정부의 금융 완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대손 비용이 감소하면서 개선세를 지속했습니다. 2022년은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대출 증가세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본격적으로 개선세에 진입한 님 상승세를 감안시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이후 잠재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으나 선제적으로 적립한 충당금을 감안시 급격한 대속률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저점이었던 님은 올해 1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개선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상반기에는 LCF 확대에 따른 조달 비용 감소, 대출금리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으나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일시적으로 완화해준 LCR과 예대율 규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 시 조달 비용이 다소 상승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가계부채 대책, 10월 26일에 발표했던 그 대책의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금융당국은 공급 억제를 통해서 대출 증가세를 관리해왔는데요. 그에 따라 발생하는 풍선 효과와 규제 공백을 채우면서 규제망을 촘촘히 해왔습니다. 이번 대책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10월 26일 발표된 대책은 4월 발표된 차주 단위 DSR 관리 체계를 다소 강화하고 제2금융권 풍선 효과를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규제가 나왔다기보다는 4월 발표된 기존의 정책 규제와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억제하는 후속 보완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 규제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차주 단위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차주의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습니다. 내년 7월 이후엔 전체 차주의 30%, 전체 대출액의 77%가 DSR 관리 범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한 제2금융권 풍성효과 등 규제의 빈틈을 조이는 대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제2금융권 DSR 규제 비율을 낮췄으며 상호금융권, 카드론 등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었습니다. 분할 상환 상품 목표를 높여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사의 관리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도입할 대책을 플랜 B로 미리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플랜 B에는 전세대출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급등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했고 또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최근 확대되었던 대출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이례적으로 플랜 B까지 발표하면서 강도 높은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내년에도 대출 공급의 위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사의 관리 책임이 강화되어서 금융사별 자체적인 대출 관리, 대출 태도 강화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은행권 가계대출 시장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가계대출의 급증세는 둔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누적된 규제의 본격화, 레버리지 투자 수요 저하 등의 영향으로 점차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 비용 증가, 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자금 수요는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에 둔화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최근 월평균 증가액의 대부분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이 차지하고 있고, 근본 대책에서도 실수요자 보호를 정부가 강조한 바 있어 주택대출도 점차 감소하되 감소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기업대출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과 21년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정책당국의 금융지원이 확대되며 기업대출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이전 4에서 5%대를 유지하던 기업대출 증가율도 20년 2, 4분기부터 전년 대비 10% 넘게 성장하다 21년 2, 4분기 들어 7에서 8% 성장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 3월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이 20.4% 증가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도소매, 음수업 등 코로나19 취약업종 대출 비중도 19년 말 대비 2.1%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신규 차주수도 2020년 1사분기 38만 명에서 2021년 1사분기 71.7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위드 코로나 전환이 추진되고 있고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도 예상되고 있어 2022년에는 현재의 대출 증가율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신정부 출범, 한국형 뉴딜 2.0 추진 등으로 그린, 디지털, 혁신 부문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되며 대출 증가율의 축소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금융지원 조치 종료 후 기업 대출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 4분기부터 지속된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은행권 기업 대출 부문 잠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 추진 이후 코로나19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한 데 반해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건전성 지표가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정책금융기관을 제외한 은행권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출 잔액 규모는 86.5조 원으로 은행권 전체 중기 대출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 특히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이자 상환 유예 대상 대출 잔액은 약 2.3조 원으로 중기 대출의 0.35%에 그치는 수준이며 지원 실적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 상환 유예 지원 대출의 경우 담보 혹은 보증으로 전체 대출의 90%가량이 커버되고 있어 부실이 실현될 경우에도 은행권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책당국에서는 향후 부실 발생 최소화를 위해 캠코, 신보기, 정책금융기관 등을 활용한 자금 지원, 부실 채권 매입, 채무조정 확대 방안과 차주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은행권도 자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잠재 리스크 발현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 적립률을 150% 이상까지 확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은행 건전성 지표는 금융지원 조치 종료로 인해 악화되겠으나 선제적 대비로 인해 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은행산업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